자, 챕터 6의 교류회로에서 이제 기출 및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RL 직렬 회로의 시상수 T는 어떻게 되는가? RL 직렬 회로의 시상수 나오면은 시상수 T는 R분의 L이다. 이거로 기억해주면 됩니다. 시상수 T는 R분의 L이다. 요거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시상수입니다. 그럼 시상수는 R분의 L,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R이 3옴, 오메가 L이 8옴, 오메가 C분의 1이 4옴인 RLC 직렬 회로에 임피던스는 몇 옴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의 XL 마이너스 XC 요렇게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요렇게도 표현한다 했었습니다. 임피던스를. 근데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임피던스고 만약에 이렇게 보기처럼 계산을 하라고 해 라고 했으면 뭘 해줘야 됐어요? 절대값으로. 절대값 임피던스입니다. 자,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하고 쟤들을 그대로 대입하자라는 거예요. 저항 R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으로 요거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루트 저항이 얼마예요? 3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은요 8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은요 4 가로 닫고 제곱 그러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네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러면은 절대값은 얼마가 나오냐? 5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 구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복소수 3 플러스 J4의 절대값은 마찬가지로 우리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 실수 성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성분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실수 성분 3의 제곱 플러스 허수 성분 4의 제곱 요거 해주면은 3의 제곱 4의 제곱은 5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 해보시면은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교류를 사용하는 전기 난로의 전압과 전류의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 난로라는 거는 일반적인 저항만의 회로입니다. 저항만의 회로예요. 저항만의 회로. 그럼 우리 저항만 있을 때의 회로는 뭐였어요?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다.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다. 답은 4번. 저항만 있을 때는 전류와 전압은 동상이다. 이거 기억해 주셔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I는 IM 사인 오메가 T인 교류의 시력값은요? 소문자 I니까 무슨 값이에요? 순식값이에요, 순식값. 순식값 I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IM은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이 최대값을 뭐 해달래요? 시료값으로 만들어주래요. 그러면 시료값 V는 어떻게 만들어요? 루트 2분의 VM으로 만든다 했습니다. 그럼 루트 2분의 VM이니까 뭐예요? 근데 우리는 VM이고 이걸 뭐 물어봤어요? 전류 물어봤으니까 전류는 뭐 한다고요? I로만 바꿔주라 했습니다. I는 루트 2분의 IM으로
이게 그러면은 바로 전류의 시도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류의 시도값 루트 2분의 IM 찾아주니까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10mH의 코일에 50Hz 314V의 교류전압을 가했다.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가? 단 코일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하여 파이는 3.14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인덕턴스에다가 몇 암페어의 전류가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 코일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는 우리 보고 코일의 저항을 구해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일의 저항은 따로 안 주어졌으니까 너희가 구해라 이건데, 그럼 우리 코일만의 회로에서 코일의 저항이 뭐였어요? 유도 리액턴스였어요. 코일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 XL이었습니다. XL은 뭐로 쓸 수 있었어요? 오메가 L로 쓸 수 있었고, 얘는 2파이 FL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계산하니까 2 곱하기 3.14 곱하기 뭐예요? F가 50Hz. 50 곱하기 L이 얼마예요? 10mH.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얘를 해주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XL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구하라고요? 지금 전류 구하라 했으니까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여기서의 저항은 무슨 저항 들어가야 된다고요? 인덕턴스, 유도 리액턴스가 들어가야 된다요. 코일의 저항이니까. 그럼 유도 리액턴스 XL분의 V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 XL분의 XL은 2파이 F 해갖고 얼마 나왔단 거예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5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분의 전압이요. 314.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전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전류는 100A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저항이 6옴, XC가 8옴일 때 임피던스가 Z6-J8로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임피던스가 8 플러스 6으로 이걸로 해서 드릴게요. 6 플러스 J8이 나올 때가 있고, 임피던스가 6 마이너스 J8이 나올 때가 있어 했죠. 플러스 부호일 때는 뭐였어요? RL 직렬. 마이너스 부호일 때는 뭐였어요? RC 직렬이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요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J8이니까 뭐예요? RC 직렬이야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임피던스가 나오면은. 반대로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드미터는 6 플러스 J8이 나왔을 때가 RC 병렬이었고, 어드미턴스가 6-J8이 나왔으면 얘가 RL 병렬이었다. 이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피던스냐 어드미턴스냐로 또 이 틀로 RC냐 RL이냐 직렬이냐 병렬이냐 찾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2는 104인 377t-5분의 파이. 파형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냐? 라는 건데요. 지금 요 2가 소문자이니까 무슨 값이에요? 순식값이요. 그러면 순식값은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V, M, sin, 오메가, T.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가로 열고 뭐로 표현됐어요? 세타.
각도까지 이 마이너스니까 5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늦어. 이걸 표현한 거네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 이 틀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주파수 구하라 했어요. 주파수. 근데 우리 얘가 뭐라는 거예요? 오메가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오메가는 어떻게 썼어요? 2 파이 F로 쓸 수 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F는 2파이분의 오메가를 나눠주면은 주파수 구하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오메가가 얼마라고요? 377. T 앞에가 오메가, 사인 뒤에가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T 앞에, 사인 뒤에 바로 377이 뭐예요? 오메가네요. 377. 2 곱하기 3.14. 이거 계산해 주면은 주파수 60을 알려주고 있다. 답은 60Hz.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저항 R이 10옴, C가 318 마이크로페럿을 병렬 회로해 주파수 F를 60Hz, 크기 V를 200V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 값은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얘는 뭘 해주셔야 될까요? 자, 얘 보시면은 R은 10옴, C가 318 마이크로페럿의 병렬 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렬 회로에 주파수가 얼마라고요? 60Hz. 전압의 크기는요, 200V. 사인파의 전압을 가할 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예요. 그럼 IC는 어떻게 구해요? IC는? X C분의 V로 구할 수 있겠네요. 콘덴서니까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니까 콘덴서의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XC는 뭐로 나온다 했어요? 오메가 CV 로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메가 CV.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요.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 CV가 전류 IC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60 곱하기 C가 3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이 200.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걸 계산했을 때 답은 24A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교류 100V의 최대값은 약 몇 볼트인가? 입니다. 교류의 최대값은 교류 100V예요. 이 100V는 무슨 값이에요? 시도값입니다. 시도값. 얘는 지금 시도값입니다. 그러면 이 시도값을 뭐 하라고요? 최대값으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 최대값은 시도값 V의 공식을 기억하자 했죠. V는 루트 2분의 VM이다. 요걸 이용하면요. 그럼 VM은 어떻게 구해요? VM은 루트 2에다가 V를 곱해 주는 거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루트 2에다가 100을 곱해 주면은 141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저항이 4옴, 유도 리액턴스 8옴, 용량 리액턴스 5옴이 직렬로 된 회로에서 역률은,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로 구할 거야. 근데 계산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못 구하니까 어떻게 구한다고요?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R로 구할 거야. 그러면 절대값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RC 직렬이니까 XL 빼기 XC의 제곱으로 나온대요. 그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루트 저항은 4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5의 제곱이네요. 이거분의 뭐예요? 저항값 4래요. 그러면은 4의 제곱 8 마이너스 5면은 3이니까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5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역률은 5분의 4니까 0.8이네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교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를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는 뭐라 했어요?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참 좋은 문제죠. 역률이야 라고 했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주파수 100Hz의 주기는 몇 초인가? 주기와 주파수는 무슨 관계였어요? 역수 관계였습니다.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로 구할 수 있었고, 주파수 F는 주기분의 1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역수관계다. 그럼 지금 주기 물어봤으니까 100분의 1이네요. 그럼 100분의 1은요? 0.01초야.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나오는 횟수고 주기는 한 번 변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1초 동안에 100번이 나오려면 한 번에 0.01초에 한 번씩 변해야지 1초에 100번 바뀐다. 이 말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15매 저항의 회로에 E는 100사인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에 전압을 가했을 때 T는 0에서의 순시 전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순시 전류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일반 전류부터 구해보죠. 일반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I는 R분의 V로 구해요. 그러면 순시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요? 순시 전류 I는 R분의 순시 전압값으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시 전압값 이 100사인을 그대로 넣으면 된다라는 건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넣어줘야 되냐? 바로 요거요. T. 시간 T. 시간 T가 뭐예요? 0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377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0하고 377을 곱해주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0 더하기 3분의 파이는 그냥 뭐 나와요? 3분의 파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순시 전압값이 어떻게 나오냐? E는 100 사인 3분의 플러스 3분의 파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요? T를 뭐로 보니까요? 0으로 보니까요. T를 0으로 보니까 377이 없어져요. 왜? 377T는 377 곱하기 T니까. 그래서 377이 없어지고 더하기는 그냥 더하기대로 나올 거니까 요게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파이니까 얼마요? 3분의 180이라는 겁니다. 3분의 180. 그러면은 100 사인 3분의 180을 하면은 얼마를 가르쳐 주냐? V가 50 루트 3이 나옵니다. 100 사인 그대로 3분의 180 또는 100 사인 3분의 파이를 그대로 계산하잖아요. 계산기로. 그럼 얼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50 루트 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시 전압값은 50 루트 3이고 저항값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가 10이라 했으니까 10분의 50 루트 3이 되더라. 그러면 얼마예요? 얘랑 얘 약분되니까 5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 루트 3.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저항이 3옴, 유도 리액턴스가 4옴의 직렬 회로에 교류 100V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와 이 삼각은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그럼 먼저 전류 I부터 구해보죠. 전류 I는 RL 직렬이니까 어떻게 구해요? 임피던스 분의 V로 구한다. 근데 전류값 계산하라 했으니까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V로 구한다. 그럼 여기서 루트 실수가 3 제곱 플러스 허수선분은 4의 제곱분의 전압 100이다. 그럼 얘는 5분의 100이기 때문에 전류는 20A다입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20A가 아닌 요 두 개는 없애버려라네요. 2번, 4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찍더라도 몇 번하고 몇 번에 찍어야 돼요? 1번하고 3번에 찍는데 이번에는 각도 한번 구해보죠. 이삼각. 이삼각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크 탄젠트 저항값이 얼마예요? 3. X값이요? 4. 3분의 4 얘 계산해 주시면은 53도가 나옵니다. 그럼 20A 53도가 답이 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최대값이 10A인 교류 전류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자, 우리 평균값은 VA는 어떻게 구했어요? VA는 파이분의 2VM으로 구했고 얘는 0.637VM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전류로요. 전류 IA는 파이분의 2IM이고 얘는 0.637IM이야. 근데 계산을 하니까 이거로 계산해도 되겠죠? IM이 얼마예요? 10. 10 곱하기 0.637 하니까 얼마 나와요? 6.37 평균값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계산 하나 했으니까 그냥 0.637의 최대값을 곱해줘도 되더라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저항이 5옴, 유도 리액턴스 30옴, 용량 리액턴스가 18옴인 RLC 직렬 회로에 130V의 교류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 물어봤네요. 그럼 먼저 전류 I부터 구하죠.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로 구하는데 계산하라 했으니까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V요. RLC 직렬 회로니까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XL 빼기 XC의 제곱 요거 분의 V야 이게 되겠네요. I는. 그러면은 I는 루트 R이 5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XL이 30 빼기 XC가 18 가로 닫고 제곱. 이거 분의 전압이 얼마라고요? 130이래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일단 얼마가 나오냐? 10A가 나와요. 아, 그러면 일단은 답이 아닌 거 뭐예요? 5.9는 답이 아니고 5.9는 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10A에 자, 우리가 전류가 RLC 직렬일 때는 제가 용량, 그 어떤 게 전류가 느려 빨라를 뭐로 결정한다 했어요? 리액턴스 값이 크냐?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크냐? 유도 리액턴스 값이 크냐로 비교하자 했어요. 바로 보였어요? 오메가 L이 크냐? 오메가 C분의 1이 크냐? 오메가 L이 크냐? 오메가 C분의 1이 크냐? 이거로 비교하자 했죠.
콘덴서가 크면은 뭐라 했어요? 용량성. 오메가 C분의 1이 크면은 용량성 성질을 뜬다 했고, 오메가 L이 크면은 유도성 성질을 뜬다라고 했었어요. 이 두 개가 같으면 뭐였어요? 동상이다 했었어요. 두 개가 같으면 동상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뭐가 더 커요? 유도 리액턴스. 코일이 더 크죠? 오메가 L이. 오메가 1이 더 크니까 무슨 성이에요? 유도성 떠야 돼. 10A의 유도성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형률은 어느 것이냐? 라고 물어본대요. 파형률. 자, 파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두 가지가 있어요. 파고율과 파형률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높을 거 해가지고 파고율부터 적을 거고 그 다음에 파형률을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의 값들이 있는데 교류의 값은 순식값은 순간순간 변하는 값이니까 무시하고 최대값과 시료값과 평균값 중에 제일 큰 값부터 적을 거예요. 제일 큰 값, 최대값. 두 번째 값, 시료값. 세 번째 값, 평균값. 이렇게 적고 나서 분해만 해주세요. 그러면 파고율은 무슨 값이에요? 시료값 분해 최대값. 파형률은요? 평균값 분해 시료값. 평균값 분해 시료값 찾으니까 답 3번. 파형률은 평균값 분해 시료값. 파고율은 시료값 분해 최대값.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입니다. 최대값이 VM인 사인파 교도에서 평균값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평균값 VA는 볼트 에버리지는 파이분의 2VM이 있었고 얘는 0.637VM이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찾아주면 되는데 그럼 찾아보니까 뭐예요? 답은 1번 0.637VM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V는 100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00 코사인 오메가 T의 시료값 V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얘는 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비정연파에서 나와요. 비정연파. 그럼 우리 바로 뭐 만들어야 돼요?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만들어줘. 이거예요. 비정연파의 시료값. 우리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루트 값 파의 시료값의 제곱근. 요거를 해주면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거는 뭐예요? 순식값 V로 주어졌죠.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시료값 V는 루트 저 100사인 100이라는 거는 무슨 값이라는 거예요?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로 해줘야 돼요? 시료값으로 해요. 그러면 시료값으로 만들려면은 가로 열고 루트 2분의 100 가로 닫고 제곱근이니까 제곱 플러스 마찬가지 가로 열고 루트 2분의 100 가로 닫고 제곱. 요걸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료값의 제곱이 되더라. 왜요?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값이 무슨 값이라는 거예요? 순식값이니까 100이 V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시료값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료값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줘라. 그럼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답 1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교류 회로에서 유효전력을 무효전력을 P할
피상전력을 PA라 하면 역류를 구하는 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피상전력은 PA는 VI로 구할 수 있었고요. 유효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었고요. 무효전력 PR은 VI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했냐? 피상전력 PA분의 유효전력 P였습니다. 왜냐? PA는 뭐니까요? VI였고요. P는 뭐였으니까요? VI 코사인 세타였으니까요. VI 약분되니까 뭐만 남아요? 코사인 세타만 남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P다였고요. 만약에 무효율 사인을 구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사인 세타는 피상전력 PA분의 무효전력 PR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PA분의 P 1번이 답이 된다는 거 역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콘덴서가 가지는 특성 및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상호 유도작용의 특성이 있다. 유도작용은 어떤 거의 특성이었어요? 유도작용은 코일이었어요. 유도는 코일이고요. 콘덴서는 어떤 거였어요? 용량성을 가지고 있죠. 유도성은 코일, 용량성은 콘덴서. 답 아닌 거 1번부터 나오네요. 1번. 22번에 1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RL 직렬 회로에서의 전압과 이상차 세타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차 세타는 어떻게 나와요? 아크 탄젠트 세타는 아크 탄젠트 뭐예요? R분의 오메가 L이다. 요겁니다. R분의 오메가 L이다. 그럼 이상차 세타는 물어봤으니까 뭐 해주시면 돼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다 라는 거. R분의 오메가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어느 교류의 전압의 순식값이 V는 311 사인 120 파이 T라고 하면 이 전압의 시력값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로 주어졌어요? 311 V가 순식값이죠. 근데 이 순식값의 기본 틀은 뭐라고요? V는 Vm 사인 오메가 T다 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메가가 지금 120파이가 오메가라는 거죠. 311이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래요. 근데 여기서 시력값 V 물어봤으니까 시력값 V는 루트 2분의 Vm 루트 2분의 311 요거 계산하면은 시력값 나온다. 루트 2분의 311 하니까요 220V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평균값이 220V인 교류 전압의 최대값은 약 몇 볼트인가 입니다. 자, 평균값 VA는 어떻게 구했어요? VA는 파이분의 2VM 또는 0.637 VM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평균값이 아니고 최대값 구하래요. VM은 2분의 파이 VA 요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또는 뭐 해주면 돼요? VA랑 0.637을 나눠줘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뭐가 돼요? 0.637 분의 VA 요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요. VM하고 자리를 바꾸면은. 그래서 답은 0.637 VA를 해주셔도 되고 2분의 파이 VA로 대입을 해줘도 되고 답은 346이 나온다.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입니다. 어떤 회로에 V는 200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더니 I는 5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전류와 전압의 크기는 다르죠. 전압과 전류의 크기는 다르지만 뭐만 봐주시면 되세요? T에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전압은 정상적으로 출발한 거고 전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90도만큼 빠르다. 그럼 우리 전류가 90도만큼 빠르다. 뭐였어요? C만의 회로예요. C만 있을 때의 회로.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나왔으면 뭐였어요? 코일만의 회로. 전류가 90도 느리다. 근데 지금은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뭐예요? 콘덴서만의 회로. 그럼 아까 우리 콘덴서는 뭐라고요? 용량성 회로. 콘덴서 회로입니다. 콘덴서만의 회로, 용량성 회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R은 4옴, X는 3옴인 RLC 직렬 회로에서 5A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의 전압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임피던스인데 RLC 직렬 다 계산해갖고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RLC 직렬인데 X가 계산됐으니까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을 해주면은 뭐가 돼요? 5가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전류 I는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V인데 여기서는 지금 I가 아닌 V를 구해주래요. V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I에다가 절대값 임피던스요. 그러면 전류가 5 곱하기 절대값 임피던스도 5 곱하기 25V야 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27번의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R이 10옴, C는 220 마이크로페럿의 병렬 회로에 V는 100V의 사인파에 전압을 가할 때 저항 R에 흐르는 전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만 물어봤어요? 저항만요. 그러면 저항만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잖아요. 왜? 저항만 흐르는 거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저항이 얼마예요? 10분의 100이네요. 계산하면요. 10A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0A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임피던스 여기 점이 찍혀 있는데요. 복소수다라는 걸 복소수다. 임피던스가 복소수로 주어졌다라는 거고요. 임피던스가 E 플러스 J 11로 주어졌고 임피던스 on이라고 하죠. 임피던스 2는 4 마이너스 J 3이라고 주어졌다. 이때 교류전압에 100V를 가했을 때의 합성 임피던스를 물어보는데요. 임피던스는요. 두 개를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2하고 4는 더하니까 얼마예요? 6이 되는 거고 10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10이라고 3은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10이라고 3은 빼주니까 얼마예요? 8이 돼요. 그러면 R은 6, S는 8이다.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뭐 해주면 돼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으로 임피던스의 절대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10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입니다. 전기저항 25옴에 50V의 사인파의 전압을 가했을 때는 순식값은
단 각속도 오메가는 377 레드 퍼 세크다라고 되었습니다. I는 어떻게 구해요? R분의 V로 구합니다. 근데 뭐 구해달래요? 순시전류로 구해달래요. 순시전류 I는요, R분의 순시값 2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시값 2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50V의 전압은 무슨 전압일까요? 시도값 전압이에요. 시도값. 근데 이걸 무슨 2로 구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Vm 값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Vm sin 오메가 t 요거분의 저항값 이거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순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은 50V는 시도값이니까 뭐 해줘야 돼요? 루트 2를 곱해줘야지 순시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는 Vm sin 오메가 t 요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Vm이 되려면 뭐 하라고요? Vm은 루트 2V니까 50에다가 뭐 해주라고요? 루트 2를 곱해주래요. 그럼 얼마 돼요? 50 루트 2 sin 오메가 t 이게 무슨 값이라고요? 순시값 V래요. 그러면 순시값 V는 구해줬고 뭐 해주면 돼요? I는 순시값 I는 R분의 순시값이니까 R이 얼마예요? 25 25분의 50 루트 2 sin 오메가 t 요거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25랑 50이랑 약분되니까 2 루트 2 sin 오메가 t가 순시 전류다. 근데 여기서 오메가는 얼마로 쓰래요? 377로 넣으래요. 그럼 요 오메가 자리에 뭐 넣어주면 돼요? 377. 그러면 2 루트 2 sin 377t 찾아주니까 몇 번이에요? 2 루트 2 377t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